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 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회사인데요. 회사 사무실인데, 만들어 놓은 흙이 거의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흙 좀 근무 시간에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상토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배합해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흙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욕심이고 제 그냥 신앙심입니다. 제 신앙심. 그러니까 그냥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흙을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다. 그냥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흙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흙을 볶는 일입니다. 이 흙은 뭐냐면 그냥 일반 바깥에 흙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밭흙을 사다가 썼거든요. 처음에는 산에 가서 흙을 퍼왔고 이제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서 그러니까 신앙심이 약해진 거죠. 이러면 벌 받는데. 그래서 이제 흙을 사서 쓰기 시작하는데 밭흙을 사봤더니 밭흙은 이게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마사토를 사봤어요. 마사토. 약간 모래 성질이 있는 이제 흙이죠. 그리고 이 흙을 바로 그냥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굉장히 잘 정제되어서 나온 흙입니다. 그래서 큰 돌, 알갱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신앙심을 좀 더, 또 교주님께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쳐서 써요. 이게 보면 가끔 큰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큰 돌멩이 같은 거 혹시 불순물이 있나 웃기죠. 흙에서 불순물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 근데 한번 살짝 쳐가지고 저는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면 이제 이 정도 알갱이들 이 정도 알갱이들은 이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 흙은 제가 이 판매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진짜 자연 흙이래요. 어떠한 토양 살충제나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치지 않은 그냥 일반 자연 흙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방 안에서 제라늄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어떤 벌레나 아니면 어떤 나쁜 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걸 한번 볶아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딜레마입니다. 이 흙에 있던 좋은 유익한 균도 아마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실내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볶아서 한번 방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살균을 하는 거죠. 살충제를 쓰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불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흙을 한번 볶아줍니다. 이렇게 흙이 곱죠. 이거를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쳤죠. 미쳤어요. 흙먼지가 좀 날립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집에서 방 안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회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흙 만드는 작업은 회사에서 하려고 이 기구들이랑 재료들을 다 이제 회사로 옮겼어요. 여기 보시면 흙 색깔이 지금 이렇죠. 네, 다 볶아지면 훨씬 더 밝은 색깔로 될 겁니다. 자,
자, 제가 흙 한번 조용히 명상하듯이, 이거 흙 볶는 시간이 명상하는 시간이거든요. 명상하듯이 볶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흙이 거의 다 볶아졌습니다. 색깔이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죠? 예,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이 불 끄고, 요거 잠깐만 놔두고 잔열로 지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뜸 들여지도록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리하는 것 같네요. 뜸 들이는 거 보니까. 근데, 이 후라이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집에서 1년을 요리에 사용되다가 버려질 뻔했어요. 쓰레기장으로 갈 뻔했는데 흙을 볶는 용도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후라이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브루스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어나서 한 번도 삼겹살을 구워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흙을 볶아본 것밖에 없는 불행한 브루스타예요. 아유, 삼겹살 기름 막 튀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근데 여하튼 전국의 사람들 중에 브루스타를 구매한 사람 중에 삼겹살은 한 번도 안 굽고 흙만 볶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흙은 이제 다 됐고요. 제가 아까 한 번 더 볶아놓은 한 번 해놓은 이 흙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이제 부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좀 식혀야 됩니다. 이 상태로 뜨거. 진짜 뜨거워요. 이 상태로 그냥 그 흙을 만들었다가는 손을 다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잠깐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책상도 탑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흙 볶기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흙 만들기의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제가 이제 이거는 오키아타 바크예요. 바크.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 놓아가지고 조경 마감재나 이렇게 쓰는 바크인데요. 이 바크의 가장 작은 크기. 세립이에요, 세립. 소립이라고 했나? 소립이에요. 1mm에서 3mm 정도 되는 오키아타 바크 소립을 제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갈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왜 쓰냐면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 분갈이 흙에다가는 얘를 안 썼었어요. 근데 제가 만든 흙을 토양 검정을 맡겼더니 이게 산성도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에 가깝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산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얘를 조금 첨가를 하기로 했어요. 오키아타 바크를요. 그래서 요거 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갈았는데요. 지금 바로 뚜껑을 열면 이 가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만 몇 분만 놨다가 요거 열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제 호흡기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분 좀 놔둬야 돼요. 안에 가루가 엄청나게 날리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가루가 좀 날리고 있긴 한데요. 자, 요 정도로, 아이고, 안 보이시는구나. 요 정도로 갈았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너무 제가 곱게 갈았더니 이게 물 흡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완전히 곱게 간 거 50%, 그리고 약간의 덩어리 50%이 정도 수준으로만 갈아요. 예, 이래야 물 흡수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키아타 바크 갈아 놓고요. 또 갈 게 있어요. 진짜 손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저 봄, 가을 분갈이 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닙류박이에요. 닙류박. 닙나무에서 오이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닙류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깻묵 같은 거죠. 깻묵 같은 거.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천연 이제 비료 성분도 들어있고, 저는 이제 그 비료 성분보다는 뿌리파리 때문에 이거를 써요. 원래 닙오일과 닙류박이 해충을 쫓는데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닙오일은 이게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실내에서 공간에서 그걸 계속 연면 시비를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흙에다가 섞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섞어서 넣었더니 이게 나중에 안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도 피고 막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동물이 먹으면 굉장히 해롭대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갈아서 써야 되겠다. 갈아가지고 흙에다가 아예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갈아서 씁니다. 그래서 닙류박을 조금 갈아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진짜 효과가 있냐?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얘랑 닙류박을 갈아서 넣은 흙으로 분갈이를 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목초에 그 희석한 물을 주면서 뿌리파리가 저번 겨울하고는 정말 10분의 1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맹신하고 있어요. 맹신. 얘랑 목초액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뿌리파리가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뿌리파리 방제용으로 쓰는 겁니다. 얘도 갈아줘야 됩니다. 자, 다 갈았어요. 얘는 바크보다는 빨리 갈립니다. 근데 얘도 이제 약간 먼지가 있긴 한데 바크처럼 심하진 않아요. 자, 닙류박 다 갈았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갈면 이렇게 흙처럼 생겼어요. 흙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막 발효는 안 해서 되긴 되겠지만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막 혐오스럽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는 이제 갈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닙류박을 그 발효 문제 때문에, 곰팡이 문제 때문에 1차 발효를 한 다음에 쓰는 분들도 계세요. 1차로 한 달 정도 상토하고 물하고 해서 얘를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곰팡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고. 근데 그게 더 번거로웠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효된 이 닙류박이 이것처럼 딱딱하게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부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제가 이거를 이제 분쇄하는 거였는데 이게 훨씬 간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흙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완료. 바깥에서 이 흙도 이제 다 식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지금도 살짝 따뜻하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다가 뭐를 넣어줄 거냐면요. 상토를 넣을 거예요. 제가 자연흙만 100%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도 써봤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 흙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상토를 좀 한 40% 정도 넣어줘요. 원래는 무비상토를 넣어야 되는데 회사에 지금 무비상토가 없네요. 왜냐면 제가 만드는 흙이 항상 영양 과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토는 영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가가 없는 무비상토로 바꿔가지고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지금 회사에 무비상토가 뚝 떨어진 관계로다가 제가 그냥 일반 상토 2호,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상토 2호거든요.
예, 그걸로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흙이, 이렇게 섞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바크 있죠, 바크. 바크 산성도 때문에 이거는 싹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크 먼지. 엄청나 먼지. 자, 요렇게 바크 갈아 놓은 것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냐? 아까 닙류박 갈아 놓은 건데, 닙류박은 절반만 넣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상토라서 지금 영양가가 있는 흙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넣으면 너무 과다가 또 될 소지가 있어서, 살짝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렁이 분변토인데, 평상시보다 조금만 넣을게요. 네, 상토를 넣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산야초예요. 산야초. 이제 배수성, 통기성, 요런 거 좀 도움 되라고 넣는 흙인데, 이게 상당히 고급 흙이거든요. 난초나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흙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제라늄 교주님은 소중하시니까, 좋은 거는 다 때려 넣습니다. 근데 왜 작년 여름에 망했지? 나도 몰라. 왜 망했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좋은 거는 다 때려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흙을 이렇게 만들어 쓴 지가 꽤 되다 보니까 흙을 이렇게 섞다 보면 이게 무게감이 어느 정도다, 뭐가 좀 부족하네, 뭐 좀 덜 들어갔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자, 오늘 부족한 건 뭐냐? 상토입니다. 흙이 지금 너무 무거워요. 자, 상토 조금 더 넣어줄게요. 자, 상토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이 상토에는 바이오차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바이오차를 따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무비상토에는 바이오차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흙 지금 보면은 좋아 보이죠? 배수성도 좋을 것 같고, 좋아 보이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엄청 무거워요. 진짜로. 자연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제 손목보다 교주님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아니, 편하게 그냥 상토를 키우지 뭐 이렇게까지 해. 근데 제가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려고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피트모스까지. 피트모스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머리를 굴리다가 나온 레시피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흙은 2달 후에 꼭 알비료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분업이 아니라면 1년에 한 번만 분갈이 하자.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요거 분갈이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따로 비료 같은 거 주지 않아요. 지렁이 분변토도 따로 얹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생물, EM이나 목초액이나 이런 거 가끔 한 번 줄 뿐이지 따로 영양이 부족할까봐. 저는 영양이 과도해서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런 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베이스에서 자란 애들이 확실히 짱짱합니다. 이파리도 무슨 헬스한 애들 같고요. 정말 짱짱하게 자라요. 웃자람도 덜하고요. 여튼 오늘 간만에 또 회사에서 흙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